이 길그린 서비스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세미나를 열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목차는 어떻게 이 길그림 만들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가설을 세워서 뭐를 검증하고 싶었는지, 또 검증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유저를 모으기 위해서 어떤 마케팅을 진행했는지, 어떻게 개발했는지, 그 프로덕트 제작 비용을 2만 원으로 만든 방법, 못했던 거, 잘했던 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Q&A인데요. Q&A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저는 AI 크루 MLS에서 이제 개발 담당하고 있고요. MLS는 매월 한 개의 프로젝트를 아주 린하게 진행하는 크루입니다. 매월 진행되는 프로젝트 과정과 결과를 좀 투명하게 공유하려고 하고 이것도 그 중 하나의 일환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지피터스에 후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너무 애정하고 있어서 좀 더 지피터스의 멤버분들한테는 제가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말을 하도록 좀 더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팀원도 모집하고 있고요. 기업 협업 및 컨설팅 그리고 어, 개발자인 저랑 이제 마케터인 서민호님하고 어드바이저 분인 조니님 이분이 투자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를 또 다음 걸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프로젝트 PM을 담당해 주신 분이 김현주님이라고 그리고 어떻게 글글이 만들게 되었는지에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 팀을 만들고 나서 삽질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5월 말쯤? 그쯤 이제 만들려고 하면서 이 MLS라는 거를 만들고 실제 좀 여러 가지 만들어 봤어요. 뭐 글을 만들어주는 툴을 만들기도 했었고요. 뭐 그 외에 타로 카드 관련된 서비스를 좀 런칭해보자라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타로 카드를 좀 런칭하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공기관에 그 제안서를 넣어가지고 진행했던 적도 있었고 뭐 이제 여행 메이트라고 해가지고 챗봇으로 여행을 좀 해주는 모델을 만들어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기도 했었어요. 실제로 이제 프로트도 이제 POC, MVP까지를 만들어졌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지지부진하면서 저희가 좀 많이 회의감에 빠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팀을 하다 보면은 제가 태연님한테 한번 들었던 건데 뭔가 하나를 집중만 하더라도 그거 하기가 모자라다라는 이야기를 예전에 해주셨던 적이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공감했던 경험이었고, 실제 기획을 하는 것들에 대한 중요성을 너무너무 체감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어떤 이제 PM이 따로 없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PM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럼으로써 어떤 것들에 집중을 해야 될지, 프로젝트 스코프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빨리 만들어 보자라는 형태로 가게 되고 그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서 실제 세일즈라는 경험에서도 이제 제대로 세일즈부터 타깃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 후에 좀 문제가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이런 거 경험들 좀 겪으면서 다른 분들도 좀 많이 이 프로젝트 하면서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를 많이 만들어 놓긴 했지만 실제로 어떤 성과 같은 것들이 보이지 않게 되면서 많이 사람이 지치게 되더라고요. 팀들도 이제 만나게 되면은 저희가 좀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니네 지금 대학생 동아리 하는 거야 뭐야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이제 비용은 처리가 되고 있고 이제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제대로 성과가 나오는 게 없다 보니까 좀 지쳤던 경험이었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어떤 목표를 하나 좀 가져야 될 필요성을 느끼기도 했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 툴로 제가 주로 챗GPT나 이런 거 한 것도 하지만 이미지 툴도 많이 다 다루고 있는데 이렇게 바이럴하기 위해서 다양한 것들을 시도해봤지만 어떤 기획이 정해진 않은 상태에서는 성과 내기가 좀 어렵다는 거를 좀 느끼면서 저희가 9월 28일에 이제 한 비즈니스 호텔에서 좀 모이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였을 때 이런 음악 유튜버였던 피터 레베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저희가 좀 공유를 하게 돼요. 제가 공유를 했었는데 이 사람은 10년 동안 80개 정도의 프로젝트를 만들었고요. 한 달에 한 개 정도의 프로젝트를 런칭을 하자, POC를 하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가고 있는 인디 개발자고요. 실제로 뭔가 하나 터지기 시작하면서 바이럴이 되기 시작하고 그 바이럴된 힘을 통해서 그 다음 프로젝트들이 조금씩 성공하고 또 이전에 이제 레슨원을 하면서 실패했던 경험들이 쌓이기 시작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가 쌓이면서 결국은 지금은 4개의 프로젝트를 운영하면서 실제로 1년 30억 정도를 벌고 있는 개발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언섹시 비즈니스라고 하는 이제 메일링 뉴스레터 서비스에서 이걸 이제 보게 돼가지고 언섹시 비즈니스에 좀 신청도 했고요. 신청도 했는데 이 모델을 저희가 좀 가져와 보자라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저희가 뭔가 집중해서 빨리빨리 끝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그렇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프로젝트 스코프이 정해지 않은 상태에서 데드라인이 제대로 안 맞춘 상태에서 일단 해보자. 뭐 아니면 터무니없이 프로젝트 스코프를 정한다던가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면서 무언가 좀 어긋나기 시작했었어요. 아마 이런 경험을 좀 해보신 분들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이제 각각 개인적인 직업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저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 팀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뭔가 성과가 있어야만 다음 걸로 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했었어요. 이제 그렇지만 이제 뭔가 보여줘야 할 때가 왔을 때 저희가 뭔가 하나 벤치마킹할 모델을 가지고 오게 되면 성과가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실행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피터 레베스라고 하고 있는 이 사업가는 본인이 런칭하면서 갖게 된 모든 경험들을 사람들과 공유를 해요. 내가 이러이러하게 좀 했었고 이렇게 실패했었고 보면은 지금 여기 보이시는 화면에서는 약 80개 정도의 서비스가 런칭이 되었던 게 있고요. 이 중에 실패했던 게 약 70, 여기서는 70개, 지금은 더 많았죠. 70개 정도가 실패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겪었고 그로 인해 그 많은 경험을 공유했겠어요. 그 공유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팬덤을 좀 모으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실패했다는 경험을 누군가에게 공유한다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을 공유하게 되면서 오히려 팬덤을 모으고 그리고 실제 어떤 그런 피드백을 통해서 유저한테 다가가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하여튼 저희가 핵심을 가졌던 거는 결국은 이 한 달에 한 번 런칭을 하고 그 경험을 공유하자. 그리고 그를 통해 팬덤을 모으자였어요. 사실 이 글을 실제로 보시게 되면은 조금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어서 제가 채팅방에는 따로 공유를 해드리고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9월 28일에 이것과 더불어서 야 그러면 우리가 뭔가 하나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어떤 거를 좀 해야 될까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저희는 우선적으로 일단 MLS라고 하는 이 팀을 좀 알릴 필요가 있다. 우리가 팀원을 모집하거나 혹은 다음 서비스를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해든 바이럴이 돼야만 성공한 경험이 있어야 되고 또 포트폴리오가 있어야만 그 다음 프로젝트를 할 때 도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좀 얕은 생각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러면 해외 성공한 모델들을 가져오거나 혹은 해외 지금 트렌드 되는 거를 한번 가져와서 그거를 해보자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실제 10월 그 9일 같은 경우에 한글날이었기 때문에 그 한글날을 기점으로 야 그때 맞춰서 이 서비스를 해보면 어떠냐는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처음에 서민호 마케터님께서 이 사진을 한번 얘기를 던져줬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저희 어드바이저 분께서 야 그럼 이거 한글날에 런칭하자 그렇게 딱 정해져가지고 시작하게 되었고요. 이게 당시에 레딧에서 바이럴된 글이었고 댓글이 646개가 달렸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뭐 어플로 앱으로 동작하거나 프로토 동작하는 것들이 전혀 없던 상황이었고요. 이때 한 2, 3일 정도 지난 상황이었어요. 이 글이 올라오고 나서. 그래서 이거 진짜 재밌어 보이는데 우리가 이거 만들 수 있겠다 싶었죠. 사실 이런 거를 만드는 것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스테이블 디퓨전이라고 하는 이미지 생성형 모델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관련 방법을 좀 찾아보고 나서 이제 하자고 이야기가 결론이 나게 됩니다. 어, 저희가 어떤 가설을 세워서 무엇을 검증하고 싶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해외에서 유행하는 AI 트렌드가 한국에서도 과연 통할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었어요. 사실 해외에서 통했던 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한국에 적용했을 때 좋지 않았던 사례도 있고 좋았던 사례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이런 AI 트렌드가 한국에서 통할까라는 좀 생각했었고요.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것도 저희들한테는 하나의 좀 경험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었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이런 재미 위주의 AI 서비스를 통해서 어느 정도 트래픽을 모을 수 있을까? 그리고 리텐션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게 필요했습니다. 저희가 이게 바이럴이 성공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이제 앞으로 이것들을 지속해야 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만약에 이것조차 우리가 성공시키지 못한다고 하면 이 팀을 좀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만든 프로덕트가 사람들한테 어떤 이목을 끌 수 있을까? 이런 저희 팀 내에 검증적인 문제로 다가섰고요. 그리고 우리 팀을 알리자고 했던 그 바이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 앞의 과정에서는 굉장히 좀 팀끼리 좀 부딪히는 것들이 많았어요. 아무래도 어, 어떤 목적을 할 때 그 기획이 없다 보니까 원하는 형태로 가지 않고 또 중간에 가설 검증이라는 거를 진행했을 때 사실 POC를 할 때 정말 짧게라도 해서 돌려보고 그걸 통해서 방향성을 설정하고 하는 과정들이 지속적으로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약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거를 좀 타파할 필요성을 느끼기도 해서 PM도 구하고 UI UX 디자이너를 구하자라는 취지가 좀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한테도 저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부끄러운 면도 있는데 저희 팀으로서 사실 좀 못했다는 부분이라서 다른 분들한테는 꼭 기획을 정말 기획을 잘 짜서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좀 알고 프로젝트를 했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검증 과정이 처음에는 정말 미니멀하게 진행이 됐어요. 주변인한테 먼저 보여줬고요. 나이대별로 뭐 10대, 20대, 30대, 40대 이런 식으로 보여주게 되면서 그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받아봤어요. 그랬을 때 사실 정말 50대 50으로 갈리더라고요. 누구는 재밌다 그러고 누구는 재미없다 그러고 연령대가 낮아지면은 대체로 재밌다고 하는 편이었어요. 하지만 저희가 느꼈던 건 커뮤니티 피드백을 받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저희가 커뮤니티에 올려봤을 때 전혀 다른 반응이 이제 나오는 거를 확인했어요. 저희 그때는 이 프로덕트를 런칭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라는 걸로 저희가 DC 인사이드라고 하는 그 사이트 유머 사이트에 한번 올려봤었거든요. 거기는 빠르게 디자인 되기 때문에 어, 일정에서 밀려나게 되면은 저희가 그것들을 다시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만약에 발효된다면은 확 올라갈 거고 아니라고 하면 바로 묻혀버릴 거니까 그럼 이거를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이었고 우리가 타겟하는 곡에 대해서 여러 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들을 좀 느꼈어요. 실제로 저희가 생각했던 고객과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걸 느꼈던 게 런칭하고 나서였거든요. 그 이유가 저희는 사실 이걸 유머 사이트에 바이럴 해가지고 뭔가 재미 위주로 퍼뜨려 한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AI 관련된 유저분들이 더 좋아해 주셨고 그 중에서 마케터분들이 이거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어, 일단 제가 히든 메시지라는 것들을 모르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이쯤에서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히든 메시지는 이제 모바일 위주로 볼게요. 이렇게 어, 이제 글그림이라고 하는 서비스고요. 저희가 이런 테마를 클릭을 하거나 혹은 이 안에 있는 이 프롬프트를 변경을 해가지고 글자를 쓰게 되면은 뭐 숲속의 고양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유민수라고 해볼게요. 글그림이라는 걸 생성을 누르게 되면은 이미지가 글과 좀 이제 그게 반영이 돼가지고 잘 보이지 않는 이제 이미지 속에 숨겨진 메시지가 들어가는 형태의 이미지를 생성하는 그런 형태의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되는 프로트라고 할 수 있고요. 어,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나중에 콘솔로 보이게 되는 테마라고 보시면 되고 요게 제 로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은 유민수라는 글자가 보이시죠? 이렇게 생성이 되는 것들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요 서비스를 만들면서 저희가 생각했던 너무 다른 고객들이 나와가지고 이걸 마케터분들이 좋아하셨어요. 그 이유가 이거를 인스타그램에 내가 쉽게 만들어서 올리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조금 신기하더라. 좀 더 트래픽을 모을 수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저희는 유머 사이트에서 퍼져가지고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 전에 저희가 가설 검증을 더 면밀하게 했어야 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정말 그 고객층에 대해서 여러 번 내가 생각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전에 누가 진짜 고객이고 진짜 여기 현재한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했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던 계기가 됐었고요. 또 유저를 모으기 위해서 저희가 마케팅을 했던 거는 유머 사이트를 바이럴하고 AI 커뮤니티 바이럴을 했었어요. 실제로 이렇게 뭐 뽐뿌나 뭐 오늘의 유머 그리고 보배드림, 에펜코리아, 인베, 뭐 DC 인사이드 저희가 사실 잘 모르는 커뮤니티들도 있었는데 이것들을 일단 한번 쭉 올렸어요. 저희가 그 전에 조금 저희가 트러블이 있던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 이런 마케팅을 진행하기 전에 그 커뮤니티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미리 좀 조사를 해놔야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큰 영향력을 못 가져오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저희 어드바이저 분이 한번 뭐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야, 이거 커뮤니티도 제대로 모르고 한 거야? 그래서 저희 마케터 분이 되게 당황했었는데, 이제 실제 어떤 DC 인사이드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각 커뮤니티마다 트렌드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트렌드에 맞춰서 이 메시지를 숨기거나 혹은 이 해당되는 저희 광고를 좀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되게 핏한 커뮤니티에 바이럴을 해야 한다라고 느꼈었고요. 혹은 바이럴을 하더라도 내가 이거를 뭔가 광고스럽지 않게 하려고 하면은 그 트렌드에 맞춰서 집어넣어야 한다는 걸 좀 느꼈거든요. 실제로 DC 인사이드에 저희가 어, 이 해당되는 그 야구 갤러리였는데 관련돼 가지고 어떤 이슈가 되는 야구인이 있었어요. 그 이름을 넣어가지고 글을 올렸더니 거기서는 조회수가 한 10분 만에 300 몇이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그냥 올렸을 때는 100도 안 돼요. 50도 안 되고 거의 이렇게 저초하는 거 보면서 이부 느껴가지고 저희가 그 마케터분한테 요청을 드렸던 게, 그러면은 미리 이 커뮤니티를 조금 조사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바이럴을 할지 준비를 한 다음에 런칭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좀 준비를 과정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조금 안 됐던 부분이긴 했어요. 어,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우경님한테 이렇게 보내드린 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AI 각 커뮤니티마다 좀 바이럴을 부탁을 드리기도 했었고요. 당연히 지피터스에서도 이렇게 도움을 너무 주셔서 지금도 감사드리고, 그 외의 커뮤니티에서도 각각 방장님들한테 많이 드렸어요. 거의 사실 인터넷에 올린 것보다는 이 오픈 카톡방이라는 곳에 돌려는 게 생각보다 바이럴이 트래픽이 컸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이것만으로도 10,000명이 넘게 왔거든요, 사실. 그래서 느꼈던 게 최근에 마케팅 트렌드가 커뮤니티를 만든다라는 것들로 좀 돌아선 이유에 대해서도 좀 피부적으로 느꼈던 게, 실제로 그 오픈 카톡방에 돌리는 것만으로도 트래픽이 굉장히 잘 발생하고 퍼지더라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 모델이나 이제 세현님 말씀하신 것처럼 툴을 만들어서 판다거나 그런 생각도 이제 하고는 있는데, 현재로서는 무료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추후에 뭐 이거 관련된 것들을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는 처음 만들었다 보니까 관련돼서 교육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걸 가지고 필요하신 분에게 공급을 해가지고 뭐 커스터마이징 해준다던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다음 프로젝트를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현재 이거를 쉽게 사람들한테 일단은 서비스를 하면서 그다음 프로젝트가 좀 진행이 되고 나서 정하자라는 내부적인 그런 분위기는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민트비어님께서도 AI 비슷한 대부분의 기술 스타트업은 내부의 기획과 마케팅 구조가 쉽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을 받고 있다고 하시는데 저희도 엄청 느끼긴 했어요. 진짜 다 있어야겠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저희가 생각했던 유머 사이트에 대한 바이럴이 전혀 맞지 않았다. 완전히 우리가 생각했던 가설과 좀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물론 이제 그 안에 저희가 제대로 마케팅을 못해서라고도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실제 이런 AI 툴은 이 자체에 대한 효과보다는 그 어떤 이미지 숨기는 그 효과보다는 AI를 활용해가지고 뭔가 할 수 있어 하는 그런 분들이 더 관심을 가지더라. 그리고 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꾸준한 리텐션으로 오시는 것 같다. 이렇게 되면서 저희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게 운영했습니다. 물론 중간에 저희도 B2B로 이걸 기업 형태로 한번 제안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것도 일단 보류로 하고 있습니다. 수익 모델이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사실 그래서 느낀 거는 이 세일즈가 될 수 있는 모델을 먼저 가지고 와서 거기서 뻗어나가야 된다라는 거를 좀 피부로 느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책은 많잖아요. 마케팅을 어떻게 할지 생각하고 혹은 일단 팔고 만들어라 뭐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팀 단위에서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아, 정말 이렇게 해야만이 동작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만들어봤자 큰 의미가 없어질 수가 있겠구나 라는 거 느꼈고요. 또 어떻게 개발을 했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거 정말 간단하게 넘어갈 거고 Q&A 나오면 제가 또 상세하게 뭐 코드를 보여드린다던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루전 디퓨전이라고 하는 게 해외에서 또 바이럴이 됐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둥근 형태의 이미지가 나온다던가 트위터에 많이 바이럴됐었는데 이것도 이제 QR코드 몬스터라는 걸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컨트롤 QR코드 몬스터라고 하는 이 스테이블 디퓨전 안에 컨트롤에서 들어가게 되는 이제 모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모델을 다운받으셔가지고 가중치를 조절을 하시게 되면은 인버트로 이제 검은색과 하얀색 위주로만 동작을 하고요. 다른 색을 넣으시면 좀 연하게 나올 거예요. 동작하게 되는 거 넣으시고 이미지에 넣으시게 되면 해당되는 이미지가 아까처럼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관련해가지고 저희는 이제 만들었던 거는 자바스크립트 거의 바닐라로 만들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작은 단위이기 때문에 바닐라 자바스크립트와 뭐 노드로 서버 통신하면서 이런 스테이블 디퓨전의 웹 UI API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과 동작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그냥 하시면 안 되고 이제 웹 UI 스테이블 디퓨전을 치시면은 여기 API라고 치시면은 여기 오토매틱 111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웹미아를 만드시고 있으신데 해당되는 것들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가 문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걸 활용하시면은 이미지 모델도 좀 쉽게 만드실 수 있어서 혹시 개발자분들 이거 시도 안 해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 이거 활용하시면 좋고 혹시 뭔가 막히거나 그러시면은 저한테 말해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프로트의 제작 비용을 2만 원대로 끝냈거든요. 그 방법은 쉽게 말해서 이제 로컬 호스팅이었어요.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직접 제 컴퓨터에 세팅을 해가지고 이렇게 돌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으로써 실제 비용이 어, 약 한 2만 원 후반대 정도 나왔습니다. 도메인을 구입하는 비용이 한 13,000원 정도 나왔던 것 같고요. 이 hiddenmessage.kr이라고 하는 이 도메인을 구입하는데 13,000원 정도가 구입 비용으로 사용이 되었고 엔지락이라고 하는 이 서비스를 이제 서비스가 있어요. 엔지락은 스펠링 틀렸네요. 보겠습니다. 엔지락이라고 하는 이거는 개발자분들이 이제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로컬 컴퓨터의 그 IP 주소를 호스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10달러 정도로 결제를 해가지고 서비스를 진행을 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그 도메인 되는 호스팅을 이 엔지락에 맞춰서 넣고 있어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 한 2만 원 후반, 중반에서 전체 금액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전기세만 이제는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사실 못했던 건 기획 부분이 많이 좀 부족했다라고 생각하고요. 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빠르게 개발을 했다. 그리고 일단 검증해보고 뭔가 움직여야겠다라고 좀 리나게 움직일 수 있던 거 그런 부분이 좀 어떤 이 경험을 통해서 팀 내에 좀 어떤 공기가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뭔가 진행을 한다고 하시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팀원들하고 딥다이브를 해보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어, 진짜 막 저도 이제 이거 만들면서 전 이제 원래 또 본업이 다른 사업체 운영하는 게 있어가지고 한 두세 시간 정도? 이제 한 시간 이야기도 하고 세 시간 이야기도 하면서 이걸 만들었던 것 같은데 대충 개발 기간이 일주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정말 좀 더 딥다이브를 했다면 한 3, 4일 정도면 끝내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제 병행하다 보니까 그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과정들을 계속 만들어 나갈 생각이에요. 그럼으로써 저희가 가지고 있는 좀 문제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이걸 통해서 좀 느꼈던 게 뭐냐면
음, 실제로 AI 쪽 하시는 분들이 돈을 벌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 부분에서 이제 다른 서비스를 분석해보고 이제 이번에 운영도 해보고 또 이걸 스타트하면서 다른 분들을 만나기도 했거든요. 이런 걸 우리는 빨리 만드는 팀이고 그래서 스팀원을 구하고 있고 또 어떻게 좀 조언해볼지 해서 사람들하고 만나보면서 느꼈던 게 세이즈가 되는 서비스를 만들어야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봤을 때 저희가 좀 추구하는 앞으로의 방향 이제 비전과 미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저희는 실존하는 서비스를 AI로 뭔가 덧붙여서 가속화하거나 혹은 온라인상으로 바꿔서 AI를 통해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들을 좀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다음 서비스는 저희가 좀 네컷 AI라 해가지고 이제 현실 세계에 있는 어떤 포토, 사진, 이 인생 네컷 같은 그런 것들을 대체를 하는 서비스를 지금 만들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가설 검증이 좀 들어갔습니다. 현주님이 저희 PM으로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었고 관련돼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와서 이제 주변에 오프라인 수동으로도 검증을 하고 오프라인으로도 검증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번에는 정말 하나하나 이제 쪼개가면서 가설을 검증하고 치우고 검증하고 치우고 이런 식으로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이렇게 하고 나니까 뭔가 명확하게 이제 안개를 걷어낸 것처럼 보이게 된다라는 걸 좀 느꼈고요. 어,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좀 팀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UI, UX를 얼른 구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기도 했었고요. 이렇게 기회 주신 지피터스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사업하시는 거나 뭐 업무적으로 하시는 것들 성공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